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역에 와 있습니다. 야마가타 신칸센을 탈 예정이고요. 티켓은 보신 것과 같이 이 티켓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티켓 정보가 담겨있는 IC카드를 개찰기에 찍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탑승한 열차는 9시 24분에 야마비코와 스바사가 연결된 열차고요. 올해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한 신형 열차인 E8계에 타보고 싶어서 도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강장으로 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출발하는 하야부사와 코마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말에 도쿄 신칸센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티켓을 한 달 전 10시에 떼가고 샀는데요. 그나마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그린샷을 택한 것인데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 확인하려고 진짜 매일같이 좌석 상황을 본 것 같아요. 한동안은 계속 옆자리가 비어있다가 결국에는 차더라고요. 특히나 이 8개 열차는 신형 차량이기 때문에 기념으로라도 타신 분들이 꽤 되는 듯 했습니다. 앞에 이 6개가 있는데 이렇게 발판이 보이죠? 주행을 시작하면 저 발판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전 열차는 이렇게 보냅니다. 이 5개 야마비코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 8기가 시청 열차라 그런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은 어렸을 때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그렇겠죠. 일본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영향으로 반강제로 열차들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소재가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슬슬 28개가 보이게 될 텐데 등장할 때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열차에 탑승합니다. 열차는 야마가타현의 신조행 스바사 131호 열차입니다. 좌석은 11호차 그린샤에 탑승합니다. 이 8개 운행 시각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샤는 오미야역에서 탑승한 승객까지 해서 만석이었습니다. 지정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니 신칸센이라 좌석 너비는 지정석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옆에는 카나자마로 향하는 27개 열차가 대기 중이네요. 출발하자마자 멀리 특급 아즈사가 보입니다. 선로는 추오센, 한국어로 중앙선이고요. 특이한 점이 고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도쿄역에 도호쿠 신칸센을 오가게 만들기에는 당시에 승강장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더 넓히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맨 바깥쪽에 있던 추오센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가 위로 올려서 위아래로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남는 여유 공간에 신칸센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추호선의 고가가 점점 내려가다가 지상선로로 합류합니다. 여길 지나면 도쿄역 주변의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이 칸다역인데요. 이제는 바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이라고 해야 될까? 우에노 도쿄 라인이 고가 위로 올라가면서 신칸센 선로의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곳 역시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칸다역을 지나고 있는데 우에노 도쿄 라인은 지금 신칸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주황색의 추오센이 보입니다. 추오센은 여기에서 빠져서 다음 역인 오차노미즈로 향합니다. 일본 여행 초심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사철이 아닌 JR을 이용해 도쿄역에서 신주쿠를 가실 때에는 추오선을 타는 것이 더 빠릅니다. 13분 정도면 가거든요. 만약에 야마노테線으로 가실 경우에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추오선은 최종적으로 나고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위에 있던 도쿄 우에노 라인이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케부쿠로역을 지나면서 도쿄 신칸센은 우에노역으로 지집하기 이전에 서서히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 우에노역은 30m 아래에 지어져 있는데요. 이곳 역시 땅이 없으니 지하에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도쿄역에 도착해서 바로 출발하는 열차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우에노역까지 회송 대기하고 있다가 도쿄역으로 다시 가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나오면서 니신 립보리역을 지납니다. 이제 신칸센은 본격적으로 고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역이 타바타역이고요. 야마노토線과는 서서히 헤어질 시간입니다.
지금 멀어져가는 선로가 야마노테선입니다. 지금 딱 이 구간 반대편이 도호코 신간센 차량 기지가 있는데요. 옆에 사람이 있는 탓에 반대편 쪽은 하나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쇼나 신치쿠 라인이 터널을 지나 합류를 하게 됩니다. 간토평야라고 하죠.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간토 지역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아도 산지 쪽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절벽에 가까운 경사로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철길하고의 고도차가 꽤 되죠. 저것은 무사시노 대지라고 하는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형성된 대지입니다. 그리고 지리시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형으로는 선상지에 속합니다. 다시 위성지도로 돌아와 봅니다. 여기에서 고도차를 추가해보면 확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란색 부분이 낮은 지역이고 녹색, 노란색 부분이 무사시노 대지 부분입니다. 끝단부는 거의 절벽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파도의 침식에 의해 생긴 절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노선을 일부 표기해보면 지금 도호코 온센은 딱 대지의 경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대지 안에서는 용천된 하천들에 의해 침식된 계곡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시부야, 스타가야, 야나카 등등 이 계곡 곡자로 표기된 지명들이 대지 사이사이에 있는 계곡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하천들에 의해 생긴 충족 평야가 발달한 저지대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밭 전자가 포함된 치요다, 칸다, 타마치 등의 지명의 유래가 되죠. 사실 이곳은 직접 방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우실 텐데요. 다시 도쿄 쪽 갈 일이 있으면 이 내용과 철도로 종합한 컨텐츠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바네역을 지납니다. 야마노테선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나온 사이교센과 쇼나 신지쿠 라인이 아카바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시도 대지도 이곳을 끝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차은벽 그리고 터널 구간이 있어서 카메라를 끄고 있다가 놓쳐버렸는데요. 좀만 더 가면 아라카와라는 큰 강이 나오게 됩니다. 도쿄와 사이타마현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열차는 정차역인 오미야역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앞에 보이는 고속도로가 일본의 외곽순환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제2 외곽순환도로처럼 아직 완공된 도로가 아니라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이 도로를 넘어가면 사이타마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야구장이 하나 보이는데요. 지바 롯데의 2군이 사용하는 곳이고 바로 롯데 우라와 공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사이타마시 미나미구이지만 과거에는 우라와시였기 때문에 우라와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이타마시는 우라와시, 오미야시, 요노시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통합시입니다. 참고로 롯데 공장 부지는 원래 사이교센에 차량기지를 두려고 했던 곳이었는데 공장의 반대로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할 것이 있다면 이쪽은 도심부를 지나기 때문에 속도가 시속 1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도쿄 도내는 시속 110km, 사이타면에 들어서면 시속 130km로 주행합니다. 원래는 터널을 지으려고 했다가 비용 문제로 고가로 변경되었고 고가로 변경되자마자 사이타마현 쪽에서 소음 문제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주택지를 최대한 피해서 노선이 지어졌고 이로 인해 커브도 많아지면서 지속도를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이타마현과 딜을 하여 건설된 것이 사이교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모든 신칸센은 오미야역에 정차한다였는데 과거에 오미야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미야역에 접근합니다. 역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반대편이었다면 콘서트가 주로 열리는 사이타마 아레나와 오미야 철도 박물관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미야역을 출발했습니다. 신칸센의 좋은 점이라면 높은 고가로 되어 있다 보니 차창 풍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점이겠네요. 간토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슬 같은 선로를 달려왔던 조에츠, 호쿠이코 신칸센과 분기됩니다. 그리고 조에츠 신칸센과 호쿠이코 신칸센은 군마현의 타카사키에서 또다시 분기되어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입체 교차를 통해서 분기되고 있습니다. 오미야부터는 열차는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소음 문제로 인해 우츠노미야까지는 최고 영업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은 이 5개와 이 6개가 연결되는 하야부사 코마치의 경우에만 시속 275km이고 이 2개나 이 3개라는 구역열차가 섞여있는 나머지는 시속 240km로 운행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8의 경우 소음 발생 기준상 충분히 시속 275km까지 낼 수 있는 열차이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야마비코와 츠바사 조합이기 때문에 시속 240km로 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시속 275km로 주행을 하네요. JR 동일본에서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연 회복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시속 275km로 맞춰져 있는 건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츠바사 131호는 츠바사 중에서도 최속달 열차에 속합니다. 종점은 신조이지만 도쿄와 야마가타까지만 모았을 때 정차역이 오미야, 후쿠시마, 요네자와밖에 없습니다. 우에노, 우츠노미야, 고리야마를 다 통과해버립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22분으로 통상의 츠바사보다 20분 정도 빠르게 야마가타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점에 좌석을 잠깐 봤는데요. 그린샤의 특징이라면 테이블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레그레스트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를 누르면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좌석이 가죽 시트예요. 가죽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고 한다면은 저도 약간 좀 고급 차량을 얻어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얻어 탔을 때 그 약간 그 가죽 느낌입니다.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 차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뭐 나레타 익스프레스의 가죽 시트나 아니면 홋카이도의 가죽 시트의 그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미니 신칸센의 4열로 된 그린샤이기 때문에 통상의 그린샤보다 좁은 편은 맞지만 좋은 좌석임은 맞습니다. 이제 토치기 현청 소재지인 우츠노미야역에 접근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선로는 제레선 도호코 온센으로 니코로 향하는 니코센도 있고 우츠노미야 센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야마토센에서 보았던 도쿄 우에노 라인이나 쇼나 신주쿠 라인의 일부 열차들의 종점역이 되겠습니다. 우츠노미야 교자로 유명한 우츠노미야역을 통과했습니다. 저 멀리 방송탑 앞이 토치기 현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기 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꼭대기층엔 전망대가 있습니다. 우츠노미야시를 한눈에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도쿄의 스카이트리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츠노미야를 지났으니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릴 시간이 왔습니다. 속도는 시속 300km까지 올리게 됩니다. 기존에 츠바사로 운행되었던 이 3개는 시속 275km였지만 이 8개의 등장으로 시속 300km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3개는 오는 2026년까지 이 8개로 모두 대체될 예정에 있습니다. 속도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 이 8개입니다. 300km에 도달하였습니다. 열차는 이대로 후쿠시마까지 달리게 됩니다. 조금 더 달리면 키누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니코 쪽에 연속되는 유명한 산들이 어렴풋이 보이네요. 니코 렌잔이라고 하는 니코 화산군에 속하는 산들입니다. 키누가와 키누강을 지납니다. 이 강은 저 앞에 니코로 이어지게 되고 더 들어가게 되면은 키누가와 원천이 나오게 됩니다. 키누가와 원천은 도부철도를 이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도쿄로부터 직통열차도 있기 때문에 아타미나 하코네를 제외한다면 접근성이 좋은 온천이 되겠습니다. 열차는 고오리야마로 접근합니다. 후쿠시마현은 현청 소재지가 후쿠시마시에 있지만 인구 순위는 태평양에 면한 이와키시와 고오리야마시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후쿠시마시가 세 번째가 됩니다. 따라서 고오리야마에서는 현청을 옮겨라 하는 청원 등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마치 강원도의 춘천과 원주의 관계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참고로 미야기현의 센다이시는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JR 동일본이 원금 분리로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을 모두 통과해버리는 하야부사를 운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오리야마역에 가까워지면 고오리야마 차량센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뻗어가는 선로는 마네트 사이센이라고 해서 아이즈 그리고 니가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보신전쟁에서 패배한 아이즈본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즈입니다. 이제 후쿠시마역으로 향합니다. 도쿄 신간센을 타면 산맥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앞에 아다타라산이 보입니다.
스키장들이 위치해 있고 자동차로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은 산입니다. 잠시 차 내부를 찍었는데 만석의 츠바사입니다. 고리야마에서 후쿠시마역 사이에는 아즈마 램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되는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이곳 역시 정상 부근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등산 겸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산이 나오니 이에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통과했던 고리야마시, 그리고 앞으로 정차할 후쿠시마시, 그리고 야마가타현의 요네자와시, 야마가타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본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나오는 분지 지형이라는 겁니다. 분지 지형이란 말은 곧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겠죠. 앞에 보이는 산맥의 이름은 오우 산맥으로 야마가타로 넘어갈 때 저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후쿠시마역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고리야마보다 도시 규모가 작은 것이 보입니다. 토요일인데 역 앞에 도로가 한산하네요. 야마비코와는 여기에서 분리되어 츠바사는 야마가타 방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역은 도호쿠 신간센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역은 총 4개의 호음과 2개의 통과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마비코와 츠바사가 분리되고 또 결합되는 홈은 14번 홈입니다. 하행선의 경우 야마가타를 향할 때는 14번 홈에서 분리되고 츠바사는 야마가타, 그리고 야마비코는 센다이 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도쿄로 향하는 상향에서 문제가 됩니다. 야마비코가 14번 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평행요차를 하여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츠바사는 야마비코가 먼저 들어와야만 입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도쿄로 출발할 때는 또다시 평행요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줄줄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따라서 JR 동일본은 2026년 말을 목표로 입체 교차로 열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성 사진을 보시면 11번 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공사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역을 출발합니다. 야마가타 신칸센은 이제 오우 혼선을 이용해 야마가타로 향하게 됩니다. 이쪽은 신칸센을 위해 표준계로 개개되어 있으며 제레선 열차 역시 대차가 표준계에 맞게 개조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으로는 신칸센이 아닌 제레선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시속 130km로 제한됩니다.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신조역에서 출발하는 야마가타 신칸센의 첫 차는 5시 40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칸센이었다면 0시부터 6시 사이에는 소음 문제로 법적으로 운행이 막혀있기 때문에 달리지 못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올림픽 때 임시로 야간 신칸센을 운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도쿄와 오미야 구간을 시속 70km, 그리고 모리오카까지를 시속 160km로 제한해서 달렸었습니다. 후쿠시마시는 복숭아, 배가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무도 복숭아 나무로 보이네요. 지나가면서 복숭아 나무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경사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마가타 신칸센부터는 진행 방향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볼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오른쪽에 앉아있었다면 후쿠시마 본지가 한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 좋은 경치를 못 보여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참고로 오우 혼센은 고도 600m를 넘는 이타야 토게를 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토게란 고개란 뜻입니다. 지금은 차량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보조기관차가 붙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경사 구간에 열차를 세울 수 없던 탓에 스위치백으로 된 4개의 역이 연속됩니다. 흔적이 몇 군데 남아있으니 영상을 통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험준한 노선 중 하나입니다. 영상을 찍은 시점에서는 눈이 다 녹았지만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밑에 보이는 공간에는 과거에 스위치백 선로가 있었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폐역이 된 아카이와역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고개의 이름을 딴 이타야역입니다. 지금 역을 통과 중인데요. 스위치백 시절 승강장 흔적은 반대편 쪽에 남아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열차가 역으로, 그러니까 승강장으로 후진하기 위해 대기했던 공간을 지금 바로 밑에서 약간이나마 확인이 가능하네요. 다음은 토우게역입니다.
오호혼센역 중에는 626m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계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고개라는 뜻입니다. 토계역을 지나면 이제 내리막입니다. 진짜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이것을 어떻게 다녔나 싶습니다. 토계역에서는 스위치백 구간의 흔적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저 안쪽에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위치백을 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치카라모찌라는 떡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열차가 왔을 때 창문 밖으로 돈을 내밀고 떡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걸 무려 118년을 지속해왔고 지금까지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래선으로 이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열차 진행 방향 맨 뒤쪽 문에 계시면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야마가타현과 JR 동일본은 이타야 토계 구간을 1,500억엔을 들여서 터널로 뚫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터널이 개통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10분 정도 단축이 되고 기상으로 인한 지연은 줄어들겠지만 이제 토우계역에서는 치카라모찌를 사는 광경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겠죠. 이타야 토우계의 마지막 역인 오오사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과거 스위치백의 승강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스위치백에 설치된 4개 역 구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차역인 요네자와역으로 향합니다. 요네자와 분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지인 만큼 앞에는 또 거대한 산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네자와역에 접근 중인데요. 앞에 보이는 선로는 요네자와와 동해 쪽에 위치한 사카마치 역을 잇는 요네사카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호우로 인해서 교량 붕괴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열차로는 완주가 불가능하고요. 대행버스가 중간에 운행 중입니다. 물론 이 노선은 협계이기 때문에 오우혼센과 직통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네자와역에는 유명한 벤또집이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두 곳입니다. 특히 아까 왼쪽에 있었던 기유니쿠도 만나카라는 벤또는 에키벤 랭킹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도쿄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에키벤입니다. 열차는 다음 정차역인 야마가타로 향합니다. 장관이네요. 앞에 있는 산지 또 그 뒤로 설산이 위치하다 보니 입체감이 더해져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논밭에서 야마가타 신간센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카유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쯔바사라면 보통 이곳에도 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승강장이 역의 규모에 비해 꽤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침대 열차였던 아케보노 그리고 야간 열차였던 급행 쯔가르가 다녔을 때의 흔적입니다. 이 열차들은 야마가타, 아키타를 경유하는 우에노발 아오모리행 열차였습니다. 특히 급행 쯔가르가 생겼을 당시인 5, 60년대에는 도쿄로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귀향을 할 때 타던 열차이기도 한데요. 특히 1등 침대칸을 타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 되어 출세 열차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타야 토게만큼은 아니지만 이 계곡을 따라 쿠리코 토게를 넘어가면은 야마가타 분지가 나오게 되고 곧 야마가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마가타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리지만 이 팔개는 종점인 신조를 향해 갑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열차는 야마가타역에 대기하고 있던 이 3개입니다. 생긴 것을 보니까 2000번대 차량입니다. 1000번대 차량은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라이트 부분이 다르죠. 눈 모양이.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000번대 차량은 콘센트가 없고 이놈은 창가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 이 8개는 전 녀석에 콘센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마가타 신간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those small